진짜 며느리는 은주 씨입니다. 저는 조종당했을 뿐이에요. 연 회장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수현의 고백은 마치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얼어붙었고 순간적인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플래시가 다시 번쩍이기 시작했고 기자들의 펜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은주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드리겠습니다. 그날 한국 굴지의 재벌가 대저택은 이른 아침부터 북적이었습니다. 정원 곳곳에는 희고 붉은 꽃들이 가득 심어져 있었고 대리석 바닥 위에는 하객들이 걸어올 레드카펫이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는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운전기사들이 재빠르게 문을 열며 귀빈들을 안내했습니다. 언론 기자들은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렀습니다. 재벌가 장남의 결혼식이라는 제목은 이미 며칠 전부터 사회면과 연예면을 동시에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결혼하는지, 신부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드레스를 입고 나타날지, 하객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선이 모두 이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정원과 대저택 외부의 분위기와 달리 신부 대기실은 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얀 벽과 거울, 은은하게 비치는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신부 은주는 긴장된 손길로 자신의 드레스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는 마치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은주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힘겹게 학비를 벌며 공부했고 우연한 인연으로 재벌가 장남 준호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오랜 반대와 시련 끝에 마침내 허락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거울 속 은주의 얼굴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오늘만 잘 버티면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잔잔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은주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여인은 낯설었습니다. 매끈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차갑게 웃으며 다가오는 그녀. 은주 씨, 잠깐 나와주실래요? 낯선 여인의 낮은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저, 누구시죠? 지금은 제가 준비해야 하는 시간인데.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 뒤에서 갑자기 다가온 두 사람의 그림자 순식간에 은주의 입을 막는 손수건 코끝에 스치는 낯선 약품 냄새. 은주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몸부림쳤지만 금세 시야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낯선 여인의 싸늘한 미소였습니다. 그 시각,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리고 신랑 준호는 긴장된 얼굴로 하객들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사람들은 멋지다, 역시 재벌가다 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부 입장.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베일을 쓴 신부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은주와 닮았지만 어딘가 낯선 이상한 기운을 풍기는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준호는 알 수 없는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웃음도 눈빛도 걸음걸이마저 은주와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객들의 시선과 카메라의 플래시 속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며느리는 서 있지 않았다. 한편 은주는 눈을 떴습니다. 차갑고 낯선 방, 화려한 장식품과 값비싼 술병이 있었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벽에는 소리마저 흡수하는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결혼식은 지금
어떻게 된 거지? 눈물이 맺혔고 두 손은 문을 두드리며 떨렸습니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오늘은 제 결혼식이에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방 안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오늘 신부가 될 수 없어. 그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거든.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 누구예요? 왜 이런 짓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는 사랑만으로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당신은 선택받지 못했을 뿐이야. 수화기는 곧 끊겼고 은주는 절망 속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기사 제목을 썼습니다. 재벌가 장남, 화려한 결혼식, 신부의 우아한 자태에 하객들 감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가, 새로운 며느리 맞이하다 사진 속 신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세상은 속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화려한 피로연에서 축배를 들었지만 준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신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은주가 아니야. 그런데 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거지? 밤이 깊어갈수록 준호의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식은 끝났고 신혼여행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가짜 신부는 완벽하게 은주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다정하고 우아했지만 은밀한 순간의 표정은 싸늘히 굳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낯선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계는 똑딱이며 시간만 흘려보냈고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 씨, 제발 알아차려 주세요. 제가 진짜라는 걸. 그리고 며칠 뒤 신혼여행지에서의 가면무도회,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춤을 즐겼습니다. 가짜 신부 수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회장의 문이 열리며 또 다른 가면을 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익숙한 기운이 스쳐갔습니다. 모두가 시선을 빼앗기는 가운데 그 여인은 무대 중앙에 서서 가면을 벗었습니다. 바로 은주였습니다. 숨죽인 정적 그리고 은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결혼의 진짜 주인공은 저입니다. 신혼여행지로 향하는 비행기 창밖에는 지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이미 화려한 결혼식을 기사로 접했고 언론은 재벌가의 새로운 신부라는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뒤에는 깊은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한 준호와 수현 직원들은 두 사람을 최고급 스위트룸으로 안내하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수현은 미소를 지으며 당당히 손을 흔들었지만 준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 아래 고급 와인이 놓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은빛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낯선 위화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현이 웃을 때의 주름, 잔을 드는 손끝, 사소한 말투 하나까지도 은주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말 행복하지 않으세요? 수현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중얼거렸습니다. 행복하다니?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며칠 후 리조트의 연회장에서 가면무도회가 열렸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수십 명의 사람들이 화려한 가면을 쓰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경쾌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의 문이 열리고 또 다른 가면을 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발걸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그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녀가 가면을 벗는 순간 연 회장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은주였습니다. 그녀는
모두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저입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준호는 얼어붙은 채 두 여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혼란스러운 현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은주, 바로 그녀가 진짜였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식 직전 대기실에서 낯선 여인들에게 납치당한 일, 낯선 방에 갇혀 발버둥 쳤던 절망의 시간, 그리고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가 신부 자리에 선 충격. 준호 씨, 저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를 빼앗아 버렸어요. 준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점점 확신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 여자가 내 사랑이다. 그 어떤 거짓도, 그 어떤 음모도 이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 다음 날, 은주는 리조트 정원에서 숙모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고급 장신구를 두른 채 은주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니? 재벌가의 자리는 돈과 권력으로 지켜 사랑 따위로는 절대 안 돼. 그 말은 은주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오직 그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 마음이야말로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숙모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은주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숙모의 계획은 더욱 교묘했습니다. 언론에 은주를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출신이 불분명한 여인, 재벌가 신부라 자처하다, 신분 세탁 의혹, 재벌가 결혼식의 그림자. 기사들은 모두 거짓이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냉혹했습니다. 하객들 중 일부는 은주를 보고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평범한 집안 출신은 어울리지 않아. 재벌가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지. 그러나 은주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인해졌습니다. 리조트에서 열린 자선 행사에서 은주는 직접 나섰습니다. 고아들을 돕기 위한 기부금 모금 자리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집안 출신도 아니고 큰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은 누구보다 진심이라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차가웠던 시선이 서서히 바뀌었고 몇몇 하객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은주의 진정성은 권력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역시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은주가 바로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숙모를 찾아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은주입니다. 가문이 뭐라 하든 끝까지 그녀를 지킬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수현에게서 찾아왔습니다. 가짜 신부로 모든 시선을 받았던 그녀는 점점 흔들렸습니다. 밤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수현은 은주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숙모가 저를 이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제 인생도 끝나버릴 것 같아요. 은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자유로워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운명의 밤, 다시 열린 연회장,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숙모는 은주를 몰아세웠습니다. 이 여인은 가짜다, 우리 집안을 욕되게 할 뿐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 수현이 용기 내어 나섰습니다. 눈물 어린 목소리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거짓말은 제가 했습니다. 신부 자리를 차지한 건 바로 저예요. 모든 건 숙모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진짜 며느리는 바로 은주 씨입니다. 연회장은 충격과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숙모에게 쏠렸고 언론 기자들은 숨 가쁘게 펜을 움직였습니다. 준호는 사람들 앞에서 은주의 손을 단단히 잡으며 선언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나의 아내입니다. 저는 어떤 음모와 거짓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사랑은 진실이고 그 진실이야말로 제가 지켜야 할 전부입니다. 은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끝내 지켜낸 사랑과 진실의 증거였습니다. 연회장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수연의 고백은 마치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진짜 며느리는 은주 씨입니다. 저는 숙모에게 조종당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충격에 얼어붙었고 순간적인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플래시가 다시 번쩍이기 시작했고 기자들의 펜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은주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숙모는 분노로 치를 떨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짓말이다. 저 여자는 우리 집안을 욕되게 하려는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려는 계략일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눈빛은 더 이상 그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고개를 돌렸고 일부는 실망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주는 숙모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은 거짓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그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고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을 지키려는 것이 어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숙모는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그 순간 준호가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이 바로 제가 사랑한 은주라는 걸. 아무리 가면을 씌우고 아무리 거짓을 더 씌운다 해도 저는 그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난 이는 가문의 장로이자 준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다가 숙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 네가 집안을 위한다며 저지른 짓이 결국 집안을 욕되게 했다. 권력과 체면만 지키려는 마음이 진정 지켜야 할 것을 잃게 만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력했습니다. 숙모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굳은 얼굴로 연회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민 장신구가 무겁게 흔들리며 그녀의 퇴장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진실은 숨길 수가 없군. 진심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지. 이제 연회장의 시선은 오롯이 준호와 은주에게 향했습니다. 준호는 은주의 손을 단단히 잡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나의 아내입니다. 저는 끝까지 그녀의 곁을 지킬 겁니다. 어떤 음모와 거짓도 우리 사랑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은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고통 끝에 찾아온 승리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된 박수는 점점 커져 결국 연회장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플래시를 터뜨렸고 카메라에는 두 사람이 서로를 굳게 마주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가문의 사람들과 다시 마주했습니다. 이번에는 멸시와 의심이 아닌 존중과 따뜻한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겪은 고통은 우리 집안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니 진심으로 사과한다. 네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였다. 이제 우리 집안도 배워야 한다. 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거창한 것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진실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대답은 오히려 가문의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화려한 재산이나 권력이 아닌 순수한 마음이 가장 값진 것임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수현은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은주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후련합니다. 은주 씨, 부디 행복하세요. 은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습니다. 저를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진심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작별을 나눴습니다. 화려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속에 상처 입은 인간적인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그 후 은주는 준호와 함께 사회적 활동에 힘썼습니다. 재벌가의 이름을 내세우는 대신 스스로 발로 현장을 다니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고아원, 병원, 작은 마을을 찾아가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언론은 이제 그녀를 진정한 재벌가의 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며 무시했던 이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작다고 느꼈지만 진심은 이렇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었네요. 저녁 무렵 대저택의 발코니 붉은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은주와 준호는 나란히 서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준호는 은주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집안이 변했고 나 역시 변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진정으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은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돈과 권력보다 더 소중한 건 결국 진심이었어요. 그걸 끝까지 믿고 지켰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사랑은 끝내 지켜진다. 화려한 껍데기보다 귀한 것은 진심.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감동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